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5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일반행정 제2문 2011년도 문제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갑은 A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판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소속 직원이죠.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A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A공단은 갑이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또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여기까지가 이제 직위 해제와 그리고 해임 처분을 한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A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설문 1번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평소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제가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처분인지를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위해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해임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동일 사유의 근거에서 나왔다라는 것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푸시면서는 공단의 직원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지만 더불어서 비교키를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나 해임 처분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점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공단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승급 소요 최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경우에 승진 승급 제한을 가하고 있고 여기서 승진 승급 제한 밑줄 그시고 나서 뭐라고 쓰시냐면요.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직위해제 처분받으면. 직위해제 처분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좀 이따가 해임 처분이 나왔을 때도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인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임 처분이 나온 다음에도 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의 효과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공단의 보수 규정은 이번에 이제 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수 규정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에 2할, 그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엔 5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 밑줄 그시고요. 이건 인사상이 아니라 뭐랑 관련된 보수죠. 보수, 그죠? 급여상의 불이익입니다. 그죠? 급여상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과 급여상 불이익이 뭐 때문에? 해임 처분 때문에? 아니요. 직위해제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구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중노위에 재심 판정을 구한 재심 청구를 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한 바가 있는 겁니다. 양쪽 둘 다 불복을 했어요. 아시겠죠? 둘 다 불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이 재심 판정 중에서 재심 판정은 누가 한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의 재결. 이 부분에서 중에서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한 부분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심판의 재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복 안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만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할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실 거예요. 얘는 왜 해임 처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해임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설문 1번 질문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해임 처분이 처분이어야지 해임 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죠. 그죠? 해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게 중요한 말이에요? 재심 판정 중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해임 처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해임 처분만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직위해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어떠한 판정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지방노동위원회도 역시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구제 결정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또다시 재심 판정을 구했던 걸 겁니다. 직위해제도 그대로 현재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안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 처음에는 직위 해제도 싫었어. 이것도 싫어서 불복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직위 해제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의 불이익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뭐야? 여기 있는 A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지위만큼은 좀 인정해달라라는 측면에서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마음 바뀌는 거지. 그쵸? 마음 바뀌어갖고 직위 해제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직위 해제는 받아들이고, 지위만 좀, 다시 신분만 좀 살려달라는 측면에서 해임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해임 처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분은요,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임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해임 처분의 효력은 확정된단 말이에요. 해임 처분의 효력이 확정돼 버리게 되면 얘는요, 이 소속 공단, 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신분이 없잖아요. 그죠?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없는데, 그 다음 신분도 없는데 여기서 직위 해제를 나중에 다툴 수 있어요? 아니, 신분이 우선 지위가 인정돼야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거겠죠. 우선 베이스가 뭐가 깔려야 돼? 나는 노동자, 여기 공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게 베이스 깔려야지. 그 다음에 위에서 뭘 다툴 수 있어요? 직위 해제를 다툴 수 있단 말이지. 지위 인정됐고, 그리고 말이야, 그 직위 해제 때문에 발생했던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 그것도 제거해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해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단 말이 안 나오면 뭐예요? 이미 얘는 직원의 지위가 없는데 무슨 직위 해제를 또 다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다라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나 두 번째 건 현재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어떻게, 몇 점짜리죠? 25점. 예, 25점이면 이게 행정고시 학생들로 치게 되면 이 학생들이 50점에 1시간을 줘요. 50점에 1시간을. 그렇죠? 이게 30분짜리예요. 30분 이거 어떻게 풉니까? 예, 상황 파악도 안 돼요. 상황 파악도. 저는 이럴 때 항상 교수님은 푸실 수 있나요? 예, 그걸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올해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남에게 요구하지 말자. 이게 기본적인 역지사지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여기 행정고시 쪽에서 문제 출제가 오류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출제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출제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답안을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괜히 막 불복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불만 갖지 마시고 그냥 순응하시고 어떻게 조금 남들보다 좋은 답안 더 쓸까? 조금 더 파악해볼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불만 가지면 점수가 안 나와요. 설문 1번 보도록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어요. 법적 성질, 이거 뭘 묻는 건지 답답해 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어디에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관식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 구급 공무원 문제나 객관식으로나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건 저분이 아니야? 이런 것만 딱 물어보는 거죠. 그죠? 논리를 우리가 연결시키지 않아도 결론은 알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주관식으로 내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법적 성질. 이건 뭘 묻는 거예요?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 뭐가? 해임 처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상식적으로. 이게 또 여기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해임 처분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 지위이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지위이든 해임 처분을 통해서 그 지위를 완전히 박탈시켜 버렸으면 직위 해제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위가 우선 베이스 깔려야 된다고 했잖아. 이것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해임 처분 나오면 당연히 그럼요.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해임 처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했어 라고 해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 소멸이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로부터 소멸되는 것인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임 처분이 있어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는 없는 거예요. 직위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해임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임 처분이 있은 다음의 상황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니 해임 처분이 발해진 시점까지는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만약에 기간이 여기서 그 기간이 만약 1개월짜리였다, 2개월짜리였다라고 하게 되면 뭘 합니까? 지금 최저 연수 그리고 최저 근무 기간에 상입 안 해준다라는 이런 식의 불이익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봉급의 이하를 잘려 먹은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효력이 소멸되기는 하는데 해임 처분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거 그런 걸 조심해 주셔야겠죠. 또 이게 설문 2번에 있는 협의 소유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참 더 복잡하네. 설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갑이 위 해임 처분에 관한 취소송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죠? 이 부분 살려야 됩니다. 살리고 안 살리면 협의 소유가 없어요. 알겠죠? 살리고 재심 판정 중에서 그러니까 해임 처분 직위해제를 직접 다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예, 재심 판정을 다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어떤 내용물? 네,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또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제기는 적법한가? 취소송 소송 요건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바로 답안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행정주체가 있어요. 예,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겁니까? 행정법 맨 앞에 행정주체와 행정계획체 이런 테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행정주체에는 시원적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그리고 헌법 제117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본래적 행정주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권한위임이나 공무위탁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행정주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적 행정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권한을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위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 어떤 자들? 기타 행정주체자들. 그죠? 기타 행정주체 누구랑 누가 있다고 했어요? 기타 공법상법인하고 그리고 공무수탁상인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네 둘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얘네 둘 합쳐서 공공단체라고 합니다. 공공단체. 그러면 얘네 셋을 합치면 뭐라고 부릅니까? 1, 2, 3 얘네 셋을 합치면 얘네들이 바로 뭐야? 얘네들이 바로 공법상 법인이에요. 공법인. 얘들이 공법인인데 여기서 얘네 둘의 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인 기타 공법상법인 안에는 3명 있어요. 공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 영조물법인 이렇게 있는데 이 사단법인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공공조합. 그죠?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누가 모인 거예요? 돈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그쵸? 사람이 모였죠? 인적결합체예요? 누구예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공공조합. 여기 있어요. 이쪽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A공단이에요. A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데 뭐 공무수탁상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기타 행정주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웠느냐면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어느 범위에서만 인정되냐면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될 때 기타 행정주체는 여기 있는 본래적 행정주체와 달리 뭐한다?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다. 나만 행정기관이다. 그러면 행정기관들 중에서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청인데, 그죠? 행정청인데 행정기관들 중에서 하나가 행정청인데 자기만 행정기관이니까 자기가 행정청이에요. 어디서?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아시겠죠?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 수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행정주체의 지위와 함께 행정청의 지위도 동시에 인정이 되고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즉 공익목적으로, 즉 행정목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근데 그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가 행정 주체 자체가 아니야. 행정 주체가 아니면 행정 기관도 아니야. 행정 기관이 아니면 행정청일 수도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얘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하는 행위는 사법 관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사법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직원, 갑이라는 직원의 근무관계, 얘한테 직위 해제와 그리고 해임 처분이라는 인사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조치를 했어. 이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무수행 중이에요? 공무수행 중이 아니에요? 공무수행 중이 아니죠. 판례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무수행 중이 아니에요. 올라가요. 지금 얘를 왜 직위 해제하고 왜 해임했어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대요. 인사규정에 그런 게 써 있었나 봐요. 이러지 말라고. 그쵸? 그 다음에 품위를 손상했대요. 이 사유에 근거해서 뭐가 나왔냐면 처음에 직위 해제가 먼저 나왔어요. 직위 해제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지는 몰라. 모르는데 여기서 해임 처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설문 1번의 질문이 뭐냐? 설문 1번의 1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직위 해제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냐? 행정처분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특별히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은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행정지도 같은 것들, 위반 사실 공표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행정행위의 개념증표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의 행위해야 됩니다. 그쵸? 첫 번째 행정청 행위, 두 번째 권력적 단독 행위죠. 공법 행위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쵸? 하나 빠졌네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그쵸?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권력적 단독 행위, 공법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렇게 있죠. 행정청의 행위해야 돼요. 행정청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네요. 처분 아니죠. 공법 행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법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해임처분이 나왔는데 이 해임처분이 직위 해제에다가 미치는 효과가 뭐냐고 했어요. 미치는 효과. 여기서 이렇게 해임처분이 나왔어요. 같은 사유에 근거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같은 사유에 근거해서 해임처분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공단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살아있어요. 근데 직위만 부여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분 자체를 박탈시켜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의 지위도 없고 그다음 직위도 부여되지 않는 상태죠. 이건 뭐 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직위가 부여될 이유가 없죠. 지위가 없는데 무슨 직위가 있겠습니까? 지위가 바탕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 여기에 있는 노란색 밑줄하고 여기는 노란색 밑줄하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유의 근거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효과는 뭐냐면 해임 처분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 있었던 이 직위 해제 효과는 아까 뭐 있었어요? 인사상 불이익, 급여상 불이익 이런 효과 있었죠. 그 효과는 뭐합니까? 해임 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살아있고 나머지 죽는단 말이에요. 해임 처분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그 신분 자체를 박탈시키니까 직위 해제 처분의 효과는 살아남을 수 없어. 남을 수 없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뭘 조심한다? 이게 소급해서 처음부터 해임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해임 처분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직위 해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 이걸 조심하시라고 했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해임 처분이 직위 해제를 점선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갖고 협의의 세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설문 1번은 잘못 풀면 설문 2번도 잘못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효과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해임 처분은 그러면 처분입니까? 해임 처분이 처분이면 해임 처분에 대해서 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구했다 이런 말 안 나와. 그죠? 얘도 처분이 아니죠. 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인사조치로서 직원의 근무관계 문제니까요. 얘가 행정처분이 아니면 얘도 행정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1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우선 직위 해제 부분하고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 재심 판정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직위 해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재심 판정을 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재심 판정을 구했다. 그건 여기 얘기예요. 중노위. 여기에 얘기예요. 중노위. 여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중노위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누구를 먼저 거쳐야 돼요?
진호위를 먼저 거쳐야 되죠. 그쵸? 지방노동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돼. 그러니까 얘도 우선 둘 다 중노위까지는 갔다고 했어. 그러니까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 신청을 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결정 인용을 해줬으면 끝났을 거야. 안 끝났으니까 기각했으니까 재심 청구를 했어요. 이 재심 청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예요.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얘가 여기서 인용 결정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안 끝나고 기각됐어요. 근데 우선 설문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멈췄어. 멈추고 이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노위까지 만났다고 했으니까 얘가 구제 신청했어요. 구제 안 되고 기각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심 청구했어요. 그래서 중노위에 또 기각한 거죠. 여기는 안 멈췄어. 그쵸? 여기에 있는 직위해제하고 해임 처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들은 뭐가 아니야? 원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얘들은 원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뭐가 원처분이에요? 여기 뭔가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돼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 거쳤다는 말이 생략돼 있어. 그쵸? 우리가 알아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얘가 원처분이에요. 얘가 원처분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재심 판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이고 행정심판의 재결인 거예요. 여기서 얘가 기각결정을 했어요. 기각결정을 해서 욕다가 얘가 이렇게 취송을 제기했대요. 여기까지가 설문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상황 전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 2번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직위해제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취송을 제기했을 때라고 한 거야. 그죠? 참 또 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취송을 제기했을 때 이 소송은 적법한가라고 물었어요. 소송 요건 생각하세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여기까지 소외이익. 그 다음에 원고적격하고 피고적격 묶어서 당사적격, 피고적격 추가시키고 불가쟁력 발생시켜 안 시켜 결정할 수 있는 거 두 개 있죠. 두 개 뭐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이 있어요. 그쵸? 행정심판 전치주의 왜 묶었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는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불가쟁력 발생해요. 그게 아니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행정심판을 못 거치면 소송도 제기 못하니까 한 방에 불가증력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변수가 뭐가 돼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가 불가증력 발생의 독립변수가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묶어서 불가증력 관련성 갖고 묶어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항상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그 다음에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대상적격 문제 됩니까? 대상적격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어요. 행정소송법 19조 보시게 되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분 등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이건 뭐에 해당해요? 등. 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등. 등이죠? 등이니까 우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9조 본문 얘기했어요. 방금 전까지. 단서 생각해 보세요. 단서에 뭐 있습니까? 원처분 중심주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돼요. 이 원처분이 뭐예요? 얘가 한 게 원처분, 얘가 한 게 원처분이에요. 그럼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됩니까?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왜 아니야? 노동위원회법 27조에 보시게 되면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재결주의 규정이에요. 재결주의는 개별법에 근거 있을 때만 적용돼요. 이건 재결주의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원처분에 문제가 있으면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해요. 재결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재결처분에 취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재결주의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재결처분에 고유한 하자면 당연히 재결에 대해 취소송 제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재결주의 적용되면 무조건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원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원처분의 하자는 이게 못 다투는 거예요? 아니죠. 재결주의 적용될 때는 원처분의 하자든 재결의 하자든 재결 고유한 하자든 상관없어. 다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하고 그 안에서 다 주장할 수 있어. 알겠죠? 분리시키지 않아요. 재결주의는. 지금 여기서는 노동위원회법 27조 근거 재결주의 적용되니까 설문에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했다는 건 문제 없어요. 19조 본문에 문제 없고요. 개별법에서 재결주의 취했으니까 문제 없어요. 원고적격 생각해 봅니다. 원고적격.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면 원고적격 문제 안 생겨요. 이거는 기본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익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상대방이에요. 패스. 협의의 소익.
해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용 제기한 부분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제가 해임 처분 다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재심 판정 다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직위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생겨요? 효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시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직위해제 처분에 효력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을 다투도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예, 뭐야? 재판의 필요성, 협의의 소용 문제가 생겨요. 요게 메인 논점. 피고 적격 논점 걸려요, 안 걸려요? 아까 제가 불렀던 순서대로요. 안 걸려요? 걸려요. 왜 걸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지금 취소용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재결에 취소용 제기하는 거랑 같이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원처분 중심주의 위반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소송 제기해요. 피고 행정청이 누구예요?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왜요? 걔 행정청이에요? 맞죠. 합의제 행정관청이니까 행정청 맞아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아니에요. 합의제 행정관청 맞아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맞아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한테 소송 제기해도 돼요? 원래 돼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중앙노동위원회도 행정청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한테 소송 제기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한테 소송을 제기하라고 또 27조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개별법에서 중노위가 아니라 아무 말 없었으면 중노위예요. 아무 말 없었으면. 근데 중노위 짱한테 소송 제기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피고 적격 또 걸렸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 돼요, 안 돼요? 논의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행정심판이 뭔데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그럼 이거 꼭 거쳐야지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거 처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 소송 제기하는 건 생각 안 하겠다. 그런데 진노위의 결정 있잖아. 이거 원처분이잖아. 진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직접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제가 재결주의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는 필수 불가결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면 재결주의가 적용돼요? 거꾸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한쪽만 동그라미. 어디만 동그라미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죠? 그죠? 맞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국공노 도사 징발이라고 했어요. 국공노 도사 징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신민 도사님이 사시는데 그분의 발이 너무나 크시단 말이죠. 그죠? 국공노 도사 징발. 국세처분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했어요. 노동위원회 처분이라고 했어요.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 처분이라고 했어요. 징발법상 처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뭐야? 노동위원회 처분이에요. 근데 뭐랑 비교해보자고요? 도로교통법상 처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국공노 도사징발의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돼요. 재결주의 적용됩니까? 아니잖아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된다고 해서 재결주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재결주의 적용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됩니까? 그렇죠. 공부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있어요. 구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에 보시게 되면 재결주의 적용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조건 거쳐야 됐었어요. 왜 그런데요?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잖아요. 재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결이 있으려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결주의 적용되면 무조건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돼요. 지금 재결주의예요. 재결주의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상적격의 협의소익의 피고적격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선 대상적격은요. 재결주의가 핵심이어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이 말씀 해주시면 돼요. 다음 피고적격은 중노위가 엄연히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중노위 짱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재결주의의 필요적 귀결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메인은 바로 협의의 소익이에요. 협의의 소익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직위 해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었어요. 해임 처분에 의해서 직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뭐라고 하냐면 해임 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냐 없냐.
해임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냐 없냐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중요하냐? 다툼이 없으면 해임 처분의 효력은 확정됐어요. 확정됐으면 당연히 근로자의 신분은 상실됐어요. 완전히 상실됐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해져요. 맞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은 위협하다 라고 해서 취소 판결 해준다고 쳐봐요. 직위해제를 없애줬어요. 없어졌는데 얘는요 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없어요. 와 직위해제가 없어졌다. 근데 신분이 아예 없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해임 처분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가 없다면 직위해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봐야 협의소급결로 각하돼요. 너 직위해제 없애면 뭐 할래? 넌 신분도 없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효력이 우선 확정되지 않았어야 돼요. 해임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다투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럴 때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의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왜? 상실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의 승소 가능성이 5대5로 살아있단 말이죠. 5대5 중에서 이쪽에 해임 처분을 제거시킬 수 있는 50%만큼의 범위 안에서는 무엇이? 직위해제를 다툴 필요가 살아있잖아요. 그쵸?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어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이. 근데 이길 가능성이 5대5라고 한다면 50%만큼은 분명히 직위해제 처분을 제거시킬 필요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로자의 신분 상실한 게 아니라는 점이 하나 깔려줘야 돼요. 그렇죠? 깔려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소급표가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직위해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불이익 효과, 인사상 불이익, 급여상 불이익 20% 이거 있었죠. 이거 부분이 뭐야? 이거 부분이 직위해제를 제거할 필요성의 근거가 돼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내려와 갖고 직위해제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있긴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필요하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어서 취소는 적법하다. 본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설문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 규정들 가지고 답안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